안녕하세요 여러분. 울똑TV 남남북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울똑TV를 찾아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첫 방송 어떠셨나요? 교수님, 제가 좀 첫 방송이다 보니까 많이 버벅거렸죠? 우리가 연습도 못하고 무슨 각본도 없이 뭐 작가도 없이 그냥 대충 찍는 거잖아요. 그 정도 하면 잘한 거죠. 그리고 좀 버벅대는 게 자연스럽고 재밌어요. 그래도 반응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벌써 일주일 만에 좋아요와 구독자 숫자가 150명이 넘었어요. 와우, 정말 놀랍네요. 그럼 오늘 주제는 뭐라고 정했어요? 예, 오늘은 울똑의 아픈 역사 언제부터로 잡았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 일본이 제일 처음 우리 영토를 강제로 점령한 것이 울똑, 즉 울릉도와 독도라고 하셨잖아요. 그 배경이 궁금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우리 울똑의 역사부터 좀 더 공부해 봅시다. 요즘 일본 올림픽위원회에서 자기 나라 공식 국기를 그리면서 독도를 포함시키는 바람에 시끄러워졌잖아요. 그거 안 지우면 우리 선수단 불참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요. 우리 주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화가 나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불참 선언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한쪽으로 생각해보면 올림픽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한 선수들의 그 노력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렇죠. 지난번 평창올림픽 때는 올림픽위원회가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독도 없는 한반도기를 들고 나갔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장애인 올림픽 때에는 독도 없는 한반도기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대표단이 항의를 하면서 공동 입장이 무산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 몰랐어요. 하기는 북한 사람들이 독도에 대해 엄청 관심과 애착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북한에서는 오래전에 피 묻은 약패라는 독도에 관한 영화도 만들었거든요. 와우, 그러면 울똑에 관한 영화가 북한에서 먼저 만들어진 거네? 북한 사람이 그만큼 울똑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주혁 씨도 북에서 그 영화 보았어요? 그럼요. 못해도 대여섯 번은 보았을 거예요. 심지어 어릴 때는 울똑이 북한에 속해 있는 섬인 줄 알았거든요. 그만큼 북한 사람들은 일본이 독도를 빼앗으려는 거에 분개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도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는 교육을 엄청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요? 뜻밖이네요. 그런데 주혁 씨, 략패가 뭐죠? 그 영화 내용이 대략 무슨 내용이에요? 네, 략패는 거북이 등에 감춰진 비밀 지도예요. 고려 시대에 독도에 군불상이 숨겨져 있었는데 일본군이 그것을 훔치려고 하거든요. 이에 맞서서 주인공이 군불상을 지키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교수님, 일본이 언제 독도를 처음 빼앗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주혁 씨, 러일 전쟁이라고 들어봤죠? 그 전쟁이 몇 년에 일어난지 아세요? 울사늑약 직전이니까 1904년 아닐까요? 맞아요. 10년 전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그 승기를 몰아 러시아와 한판 전쟁을 벌인 거죠. 사실은 이 전쟁은 러일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와 맞서 싸운 영미일 전쟁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려는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앞세워서 대리전을 치른 거거든요. 그래요? 그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암튼 중국 요동반도 리순항에 주둔하던 러시아 군대를 일본군이 타격을 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시베리아 철도가 완공되기 이전이라 블라디보스톡의 극동함대에 물자를 공급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저 북유럽에 있던 발트 함대가 출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발트 함대가 동해를 지나갈 것을 대비해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무력으로 강점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정말 열불이 나네요. 힘이 있다고 마구 남의 땅을 빼앗는 일본. 약육강식이 따로 없네요. 그래요. 이 발트 함대는 원래 지중해를 거쳐서 수에즈 운하를 통하면 빨리 올 수 있었는데 영국이 그 길을 안 열어주어서 결국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돌아오느라고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그 당시 대영제국 식민지가 도처에 있으니까 러시아 함대가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다 거절했던 거거든요. 그 바람에 먹지도 못하고 그냥 러시아 군인들이 6개월 만에 기진맥진해서 영장실조 상태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는 뻔하죠. 스시마 해협을 통과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려던 러시아 함대는 울똑 근처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38척의 군함과
5천 명이 다 몰살당해서 참패로 전쟁이 끝났어요. 와, 원숭이가 아시아의 용, 청나라를 물리치더니 이번에 북극곰이 원숭이에게 또 당한 거네요. 맞아요. 그런 셈이지. 그런데 재미있는 뒷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도츠카라는 일본 장교가 그 당시 유행하던 티푸스균의 크레오소드라는 약이 아주 효능이 좋다는 것을 발견하고 일본군에게는 매일 그 약을 먹였거든요. 그런데 장기 여행 중 과일과 채소를 못 먹어서 러시아 군대는 비타민 결핍에 영양실조에 바이러스에 다 노출되어서 모두 설사를 줄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던 거죠. 와, 그런 일이 있었네요. 하긴 줄줄 설사를 계속하면 힘이 없는 건 당연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북한에서 살 때 설사를 하면서 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설사는 못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일본에서는 그 약을 그 당시 발음대로 로시아를 정복한 약이라고 해서 정로환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할 때 먹는 종로안이 그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배가 싸르르 하네요. 그런데 교수님, 이 전쟁에서 미국은 무슨 역할을 했나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제이콥 쉬프라는 유택의 미국인 이야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합시다. 울떡 이야기에 유태인이 있다고요? 정말 궁금해지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남남북남 울떡TV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저희 울떡TV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울떡TV에 향한 사랑은 구독과 좋아요에서 빛나게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그런데 교수님 왜 한국에선 울떡에 대한 영화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건 미묘한 국제관계 탓도 있지만 우리 한국 영화 배우들이 그 한류 일본 팬들을 의식해서 거기에 출연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점도 있어요. 몇 년 전에 기독교계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긴 했는데 그것도 결국 탈북 여성 배우가 주인공으로 출연했거든요. 이참에 우리 울떡TV에서 그냥 만들어 버리죠.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좀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근데 주혁씨, 나는 오늘 주혁씨 같이 젊은 사람 트렌드 맞추려고 일부러 양복 벗고 왔더니 이거 오늘은 반대가 됐네. 아니 교수님, 저는 교수님 맞추려고 이렇게 자켓을 입고 왔는데 아이고 서로 엇갈렸네. 아이고. 그러게요. 다음부터는 좀 맞춰야겠어 미리. 좋습니다. 아이고 그래. 참.